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그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실적 너무 안 좋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리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들이 정말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일단 고물가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IT 제품을 안 사서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가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이 1년 전보다 28% 줄었고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역시 10% 넘는 판매 감소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도 8년 만에 최저입니다. 이런 IT 제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꼭 들어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반도체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최종 생산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안 팔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 소비가 급격히 늘었는데 지금 그 반대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2009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반도체 부문이 6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약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낸 것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번 불황이 상당히 14년 만이니까 상당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어떻게든 극복을 좀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일단 교과서적인 답을 말씀드리자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초격차라는 기술 격차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이 미래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운드리, 즉 반도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1위 업체가 바로 타이완의 TSMC인데요. 아직 삼성 쪽이 불량률이 높고 고객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답이죠. 그렇죠. 증권업계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생산을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덜 만들어야 된다. 조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중에 핵심인 D램 시장이 세계적으로 3개의 업체가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0%, 마이크론이 25% 이렇게 세 군데가 95%를 장악하다 보니까 세 업체가 D램 생산을 줄이면 전 세계적으로 D램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나머지 두 업체는 이미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이 과연 인위적인 감산을 발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워낙 메모리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번 주에 열렸던 실적 설명회에서 삼성도 반도체 감산을 발표하지 않을까 증권업계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 직접적으로 감산 언급을 하기는 했었나요? 이번에는 또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생산 역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생산 라인을 재배치하면은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산을 하겠다는 말로 증권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실적 발표회가 있었던 첫날은 감산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3% 넘게 빠졌고 이튿날인 어제는 이런 해석이 돌면서 사실상 감산이다 이렇게 해석이 돌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시장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도 민감하게 지금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반도체의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구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불투명한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산업이 생산이 올라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챗 GPT 같은 것들이 곽강을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갈지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월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출의 두 기둥이라고 할 만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 대비해 45% 줄었고요. 또 대중국 수출도 3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난방비와 전기요금, 서울 택시비가 이미 많이 올랐고요. 서울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 말대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이 정말 안 좋아서 정부가 좀 촘촘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